어, 우리 오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우산문집 21번째 129페이지입니다. 네, 저랑 이명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돈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방 안에 책을 가득 채우는 게 더 낫다. 음, 이명 선생님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네. 어느 시골 기차역 화장실 벽면에 붙어 있던 글귀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이 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반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지갑에 돈을 가득 채우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뼈아픈 자책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책을 참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기까지. 지금처럼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 이외의 책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문학에 눈을 뜨고 결국 문학을 하게 된 것도 아버지가 사주신 책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민중서관에서 출간한 31권짜리 한국문학 전집을 한 질 사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책을 읽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마침 방학 때라 그 책을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세로 쓰기에 상하단으로 쪽판된 본문 글씨도 작은, 지금 생각해보면 편집 형태가 너무나 조악한 책이었는데도 저는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겨울방학 내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팍에 베개 하나를 대고 엎드려 읽었습니다. 지금도 박계주의 장편소설 순보애를 읽으며 주인공 남녀의 순수한 사랑에 가슴 떨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하도 책을 열심히 읽어 겨울 방학이 시작될 때 엄마가 짜준 스웨터가 방학이 끝날 때쯤 팔꿈치 부분이 다 닳아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3학년 신학기 수업이 시작되자 칠판에 글씨가 잘 안 보여 안경을 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린이 된 지금은 그 시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책을 읽지 못합니다. 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변질돼 간혹 책을 버리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방을 책이 다 차지하게 놔둘 수 없어 한두 해에 한두 번씩은 책 정리를 합니다. 읽은 책과 읽지 않은 책을 구분하고 버려야 할 책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책과 내가 간직해야 할 책을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책 정리를 할 때 내가 낸 책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버려지더라도 마지막까지 한책방의 책꽂이에 꽂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책이 없는 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물이 없거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영혼이 없는 썰썰한 육체와 같습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는 그 집에 있는 책을 통하여 주인의 정신세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신식 가전제품은 있어도 책이 없는 경우 저는 은근히 그 집 주인과 가까이 하기를 꺼립니다. 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읽지 않고는 시를 쓰지 못합니다. 손에서 책을 놓으면 숨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손에 들고 살다가 책을 들고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첨성대라는 작품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단의 얼굴을 내밀게 된 것도 리당 서정주 시집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이었으며 제가 서울의 예수라는 시를 쓰게 된 것도 매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에 만근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고 했으며 저의 스승이었던 소설가 항순원 선생께서는 내 읽고 싶은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챙기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화가 날 때마다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화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다가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책 속에는 잠재워주는 신의 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슬픔과 분노를 쓰다듬어 잠재워줍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책을 쓰다듬기라도 하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되는 요즘. 어쩌면 인생은 책입니다. 인생이라는 책은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마구마구 넘겨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밑줄을 그어가며 읽습니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청년은 급하게 읽고 중년은 차근차근 읽고 노인은 읽고 또 읽습니다. 책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와, 어저께 이거를 읽고 진짜 독서 그 에세이 적을 때 요 내용을 적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부분이 어디에 와닿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다가 첨성대라는 시가 도대체 어떤 건지 싶어가 네이버 찾았거든요. 굉장히 시가 길어. 억수로 내용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이제 그 시로 신춘문예 당선됐고 그리고 맨날 김희 교수님 출근 일찍 하셔가 책을 읽고 우리하고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지금 떠올라서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서울의 예수라는 시를 쓰게 된 것도 매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날 남들보다 조금 더 책을 읽으려고 맨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오늘 읽은 페이지가 너무 진짜 와닿는 게 있네요. 그러게요. 첨성대라는 시가 굉장히 기네요,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연기해서 시를 쓴다는 게 지금 우리도 요즘 이런 걸 그냥 예사롭게 봤는데 내가 이렇게 쓴다면 이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는 그렇게 길게 적어낼 수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시라고 해서 짧은 게 아니라 그렇게 긴 시도 있고 짧은 시도 있고 자기가 그 적어내는 게 다 시가 된다는 거. 근데 첨성대 어려워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 첨성대 시 정우승. 할머님 눈물로 첨성대가 되었다. 일평생 꺼내보던 손거울 깨뜨리고 소나기 오듯 흘리듯 흘리신 할머니 눈물로 밤이면 나는 홀로 첨성대가 되었다. 음, 한 단 한 단 눈물이 화강암이 되었다. 할아버지 대필이 밤새 불던 금은밤, 첨성대 꼭 껴안고 눈을 감은 할머니, 수놓던 첨성대의 등잔불이 되었다. 밤마다 할머니도 첨성대가 되어 댕기 댕기 꽃댕기 붉은 댕기 흔들며 별 속으로 달아난 순례를 따라 봉지딸 흘린 눈물 북극성이 되었다. 사랑눈 같은 별들이 따락따락 내려와 첨성대 우물 속에 풍덩풍덩 빠지고 나는 홀로 빙빙 첨성대를 돌면서 첨성대에 떨어지는 별을 주었다. 음, 밤 하나 질 때마다 한 방울 떨어지는 할머니 눈물 속 별들이 언덕 위에 버려진 버선 한 짝 땀 흘려 흐느끼고 붉은 명주 옷구름도 밤새 울었다. 여우가 아기 무덤 몰래 하나 파먹고 토암산 별을 따라 산을 내려와 첨성대에 던져놓은 할머니 은비녀의 밤이면 내려앉는 산여우 울음소리. 첨성대 창문턱을 날마다 넘나드는 동해바다 별 재우는 잔물결 소리. 첨성대 앞 푸른 봄길, 보리밭길을 빗쟁이 따라가던 송아지 울음소리. 빙빙 첨성대를 따라 돌다가 보름달이 첨성대에 내려앉는다. 할아버지 돼지팡이 첨성대에 기대 놓고 온 마을 석등마다 불을 밝힌다. 할아버지 첫날 밤 견 촛불을 켜고 첨성대 속으로만 산길 가득 걸어가고 나는 홀로 별을 보는 일관이 된다. 음, 지게에 별을 지고 머슴은 떠나가고 할머니 소반에 새벽별 가득이고 인두로 고이 누빈 배동정 같은 반월성 고갯길을 걸어오신다. 다는 날 밤 그네 타고 계림숲을 떠오르면 흰 달빛 못이치마 홀로 선 누님이여 오늘 밤 어머니도 첨성대를 낳고 나는 수놓은 할머니 첨성대가 되었다. 할머니 눈물이 화강암이 되었다. 네, 이거예요. 되게 길게.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도 길게도 듣는다 싶어갖고 저도 네, 맞아요. 시가 형식이 없어요. 길고 그러니까 짧은 것들은 본인의 생각대로 그 대신 이제 보통 시를 쓸 때
간결하게 쓰라고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시인들이. 근데 응, 이제 보면은 시를 되게 길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를 쓰다 보면은 또 강의할 때 선생님들한테 또 시를 쓰라 그러면은 되게 길게 써요. 줄이라고 응,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길게 써요. 줄여 그러니까. 쓰지 말고 왜냐면 이제 한 페이지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응, 응. 양을 좀 줄게 쓰지 말고 줄여 쓰세요, 줄여 쓰세요.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길게 쓰든 국가시는 5줄 응, 이내에 쓰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뒷가시도 보면은 그 5줄 이내에 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사람마다 이 다르기 때문에 길게 써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예, 근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진짜 다르긴 한데 응. 내용들이 지금 이 첨성대도 보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아유, 어려워요. 진짜 어, 어려워요. 같으면서 뭔가가 좀 이해할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려워. 그런 게, 그런 용어들이 되게 어렵고, 네, 저도 이제 그 시조는 엄률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네네, 조금, 그 선을 조금 지켜줘야 돼.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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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 틀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맞아요, 제가, 딱 적어갖고 우리 그 교장선생님 드니까, 그 뭐를 보고, 저는 무조건 썼고, 교장선생님은 뭐를 보고 하는지, 딱 그 보는 눈이, 우리가 이제 악보를 보고 소리 들으면 저는 대충 그걸 알듯이, 그런 게 내가 느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도 이제 치과시는 무조건 5행 이내로 2줄 써도 되고 한 줄도 적어도 되더라고.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시를 내가 지금 도대체 첨성대가 무슨 시로 이렇게 등장했을까 신춘문예 했을까 보면서 아마 좀 짧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긴 줄 몰랐어. 읽다가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근데 오늘 이 내용 너무 좋죠. 집에 가전제품은 최신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있어도 책이 없는 경우 어, 음. 130쪽 중간쯤 밑에 그리고 맨 책이 없는 집은 마지막에 우리가 응, 연애편지를 읽을 때 응, 청년은 급하게 읽고 응, 중년은 차근차근 읽고 노인이 응, 읽 것도 읽고 응, 이 응, 내용들이 응.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어, 눈이 또 잘 안 보이니까 청년들은 잘 보이니까 응, 읽고 중년은 그래도 눈이 그래도 조금 잘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응, 응, 천천히 읽고 응, 노인은 금방 읽었는데 또 이게 이 시간 이거 아닌가 보네 이거 또 읽고 응, 응. 그러지 않을까. 노인들은 글씨가 다 안 보이잖아요. 또 완전히. 맞아, 맞아. 그렇게 되고, 저도 요즘에는 이거를 그냥, 이거를 돋보기, 이걸 끼야 좀 책을 편하게 보고, 또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이렇게 좀 멀리서 감을 잡아 읽는데, 여기 끼면 편하고, 저는 또 바로 그 위에, 그냥 이런 책은 우리가 여러 번 읽을 수 있는데, 인생이라는 책은 진짜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합니다. 이 말을, 저도 어제 이걸 몇 번을 읽었어요. 이거 읽고 오늘 아침에 또 읽고, 그래.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책은 진짜 한 번밖에 못 읽네. 그 말을 오늘 좀, 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어. 근데 오늘 읽으니까, 인생,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 생각하니까 왜 하루가 또 하루를 지나도 똑같은 날은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 단 한 맞아요. 번도 없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진짜 한 번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이 문구가 되게 또 다르게 와닿네. 맞아요. 우리 아까 책 정리할 때 그 네. 얘기했잖아요. 책이 많이 있으면 하시대. 책 버리는데 내 자기가 다 책은 꼭, 책을 주면은 내 책은 끝까지 읽기를 원한다고 아니면 버려지더라도 네, 그 중고 서점에 네, 읽기를 원한다고 그 네.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이게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요즘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책 쓴 거를 우리 지금 지금 5권 뭐지 그저 제부 네, 책이 되잖아. 네. 그래가 이거를 우리는 못 버릴 것 같아. 아무리 음, 책장이 넘쳐나도 내가 쓴 거 이거는 공저 이거라도 못 버릴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너무 와닿지. 맞아. 끝까지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있어요. 이게 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책이 없는 집도 있어요. 집에 이제 어느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진짜 책이 없어. 애들이 크면 애들이 음, 다 크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책이 없어요. 그냥 진짜 가전제품이 살림살이 있고 아이들 책상에도 가도 자기 거 그냥 살림살이 이런 것들만 있지. 그 책이 있는 집은 진짜 없는데 우리가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꽂이가 넘쳐나잖아요. 책이. 그래갖고 어저께, 하다못해 방바닥에도 막 쌓여놓잖아. 책들을. 음,
저도 요즘에 걔네들이 다 자기 뭐 시집성 이런 걸 맡겨주고 이러니까 내 주변이고 막 시집으로 가득 그냥 이제 그런 거를 서로 많이 주더라고요. 막 시집을 내면은 책 낸 사람들이 한두 권 우리처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맞아. 자기들이 돈을 내고 이제 책을 냈더니 몇십 권씩 하니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인이 있어가지고 책을 동화 작가신데요. 음, 책을 되게 자주 내요. 그래서 네,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본인이 개인 돈으로 냅니까? 라고 했더니 한 번 낼 때 본인 이제 오래돼서 한 번 낼 때 200, 300을 낸대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그렇게 200, 300을 주면 거기에서 그 본인한테 주는 그 책이 있대요. 맞아요. 응, 그 응. 건수를 주면은 자기는 그 건수를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쉽게 주더라고. 없잖아요. 응, 어, 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책을 다 주는 거야. 아, 나 그럴 응, 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응, 내 돈을 내서 그걸 했는데 이제 그래도 좀 잘 살고 경제력이 좀 괜찮은 몰라도 응.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야, 그것도 쉽지 않겠다. 그리고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책값을 주면 좋은데 저 같아도 책값을 응, 주는 게 아니라 책을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고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 그럴 때는 조금 안타깝다. 아 이게 그렇다고 본인이 인쇄비를 받냐?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도 최근에 보면 우리가 쓰는 이거에 더 그냥 의의를 두고 네, 막 그래도 우리는 공주니까 딱 필요한 것만 주문받아서 내니까 참 우리는 네, 그렇죠. 알뜰하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도 또 그 시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시를 써야 되니까 막 어려워하니까 선생님 너무 잘 쓴 시를 보면 저 사람은 교수님이니까 원래 시인이니까 잘 썼네 이러면 거리감이 두고 옆에 동료가 시를 쓴 거를 보면 내같이 친구분도 시를 써내시고 더 가까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주소만 보내주시면 시집 보내드릴게 해가지고 도령 받았거든요. 이제 받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우리가 다 아는 말로 다 적어놨어. 그냥 다 단어들이 와닿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 단어를 막 꼬아가지고 어디 숨은 거를 끄집어낸 그 단어를 찾은 것처럼 이 어려운 말을 단어 또. 이 말을 도대체 어디서 꺼내가지고 이 말을 굳이 왜 여기다 써야 되는지 진짜 그럴 정도의 시가 있더라고. 그래 이제 슬쩍 농담 삼아 물어봤어. 그다음에 선생님은 정말 시를 그런 용어들을 어디서 그런 용어를 다 찾아갔어요? 아유 원래 그 쓰다 보면 그리 되는 거요. 음, 일부러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자기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래 하는데 몰라 그 단계에 가고 여러 권의 시집을 내면 글을 쓰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그냥 술술 익히는 시가 낫지. 아직 우리가 초보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해본데 이혜지 선생님 이쪽에 나오신 것 같은데 얼굴을 누구 김혜지 선생님? 아, 아, 김혜지 네, 쌤. 네, 네, 우리 김혜지 선생님 이제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는 잘하셨다 지금. 교수님처럼 그 연합편지를 읽을 때 청년은 급하게 읽고 중년은 차근차근 읽고 노인은 읽고 또 읽습니다. 음, 책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응, 그냥 청년은 글자로만 그냥 마냥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음, 글자로만 읽는 것 같고 중년은 거기에 속뜻을 느끼면서 읽을 것 같고 응. 노인은 세월을 느끼면서 읽을 것 같아요. 뭐를 느끼면서요? 세월. 세월. 세월을 그럴 수 있. 예. 그래서 그냥, 이 말이 사람을 좀 느긋하게 만들어준다? 음, 아니면 좀 음,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문구인 것 같아서, 음, 좀 마음이 평안하고, 저도 이제 책이라는 거를 안 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좀, 아니, 성경이 단데, 무슨 뭐 성경에 뭐 뭐를 읽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오직 성경만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책을 접한 뒤로, 책을 정말 읽었어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아예 안 읽었던 거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최근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두세 권은 읽으니까, 책이 저기 그냥 다 버렸는데도 애들이 또 와가지고 책 또 쌓인다고 뭐라 하면서도 엄마 여기서 어떤 책이 괜찮아?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니까 또 제가 책을 또 선물해줘요, 우리 애들한테.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예, 책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생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읽었으니까 지금 뭐 부족하지만 저도 어떻게 덕분에 그냥 공저로 책을 지는데 위기에 있어서 되게 좀 사람 인생은 좀 알 수가 없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재호 선생님, 일부분에 읽으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써다듬기를 하라 이 말도 그렇고 그때 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노, 그 엄마하고 딸이 너무 이제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그 자기 공간, 내면의 힘, 그 책에 뭐 이런 한 줄, 그런 시, 언어적인 같은 걸 갖고 있었다면 그런 글을 하지 않았을 거다. 제가 우리가 뭐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말도 지금 서측하고 있어요. 이혜지님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이게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청년은 그냥 후루룩 읽을 것이고 중년은 그 속뜻을 알고 읽을 것이고 노인은 세월을 느끼면서 그 말이 되게 저는 또 와닿네. 음. 똑같이 같은 문걸 읽어도 그렇게 또 부분 나눠가지고 해주니까 더 와닿고 이제 진짜 우리도 책을 읽으면 그 한 문장을 만났을 때 되게 이제 어떤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때 마음이 푸근하기도 하고 그 제가 저는 이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땄던 요즘도 다시 빌려 읽기 시작하는데 종이책 읽기를 권합니다 해가지고 저자가 김무곤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적었냐면 책 표지에 우리 시대의 한 간서치가 들려주는 책을 읽는 이유. 간서치라는 말은 진짜 바보처럼 책만 읽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이 세상 도처에서 쉴 곳을 찾아보았어되 마침내 찾아낸 쉼표점 찍고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더 나은 곳은 없더라 해가지고 책 표지 맨 앞에다 이 글이 적혀 있어요. 이게 음. 아무리 세상에 좋은 뭐 이런 글을 찾아다녀도 책이 있는 방구석보다 더 나은 곳이 없더라. 이 음. 말이 되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책을 읽는 사람이 이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 혹시 선생님들 중은 그 내가 되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말한다라고 하면 어떤 책이 있으세요? 되읽고 싶은 되고 책. 싶은 책? 아니, 다시 읽고 싶은 책. 되읽고 싶은 책. 저는 한 권만. 요즘에 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 이 문장에서. 진짜 내 인생에 힘이 되는 한마디,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이 두 권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있어. 들고 가도, 들고 음. 가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아니면 이제 시집 하나. 아직 뭐 이게 지기 월간 순문회 시집 이런 것도 글이 되게 저는 시라고 해서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 책을 막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하나 갖고 와서 필사를 해라, 뭐 해라, 막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니까 오래된 것밖에 없는데, 글들이 되게 긴 거예요. 이거 지금 저 첨성대 이거 시처럼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덜 와닿고 어떤 시집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많이 좀 조금씩 몇씩 읽어봤지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책을 한다면 이 두 권 중에서 정화선 산문집 너무 작은 목차들이 많으니까 짧게 짧게 그냥 줄 해가 목차에 가서 요거 하면서 하나 찾아 읽을 수 있으니까 좀 두꺼워서 이제 무게가 나가니까 그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요청을 하나 정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어떤 책을 저는 하겠어요? 만약에 정한다면. 저는 실행이 답이다. 아, 좋네. 네. 실행이 답이다가 그냥 우리가 정말 모르는 내용은 없는데 음, 정말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실행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실행을 음, 실천하는 게. 음, 그래서 실행의 답이다. 제가 두 번 그때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정말 괜찮다. 근데 그거 하고 또 제 인생을 바꿔놓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음, 네, 제가 그거는 제 인생을 바꾸는 거고 제2의 인생을 음, 살게 했던 것이 독서 음, 천재가 된 홍대리거든요. 음. 저는 생각의 각도죠, 그죠? 내가 꾸준함을 이어주게 그리고 한 번은 우리 학원에 독서, 그거
지도를 해달라. 독서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꾸준하게 읽고 싶은데 안 된다고 찾아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가 내가 하나 생각해 이분은 뭐를 해야 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됐어. 저도 이제 실행이 답이다를 보냈거든요. 그런 이제 쭉쭉쭉 다른 걸 읽어가고 그런 데서 또 공통점이 있네. 저도 그 책이 너무 좋고 하여튼 생각의 각도 거기서 그냥 세상에 꾸준함보다 더 나은 재능이 없다. 그 한 문장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그 책을 제 나름대로는 보고 있고 우리가 임기 교수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는지 책을 그래서 그럴 다 거예요. 언어는 뭐 표현의 사랑이다. 언어는 한 권을 해도 다 후회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와 닿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괜찮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 그러니까 김인기 교수님 거는 우리가 달달달달 막 계속 그거를 읽고 또 뭐 하고 다 했잖아요. 리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교수님도 오셔서 또 듣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다른 책보다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김인기 그러니까 교수님 열심히 지금 운전하고 가고 계시는데 이제 벌써 40분이네요. 어떠신가요? 이야기 나눠주셔요. 네, 저는 전에 그랬어요. 20대 초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를 쓰면서 그때는 남의 시집을 읽으면 내 시가 안 될 것 같아. 나만의 독창적인 게 안 될 것 같아서 음, 다른 사람의 책을 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동안을. 근데 음, 요즘에 이렇게 글을 쓰고 다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선배들이 그리고 스승들이 하는 얘기가 모델 책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시인 등단하기 전에 이제 저를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지도해 주면서 하셨던 분도 그때 이제 저한테 김 선생 그 글의 스타일은 정우승 시인의 스타일이 맞으니까 하면서 음, 그분의 시집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책을 더 내가 더 잘 쓰기 위해서 나하고 어떤 문장의 결이 맞는 사람의 책을 더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그런 책들이 제가 만난 책 중에서 이성 작가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이제 심플하게 저도 만난 게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음,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 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인문학만 가도 글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최근에 나오는 글들은 내용이 많아요. 음. 이민기 교수님 책은 변화의 시작 하루 1% 실행이 답이다 이런 책들은 읽기 좋고 가독성도 좋고 들어있는 내용도 되게 좋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지 않고 이렇게 듣기만 해도 재미있네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그럼 그때 정호성 시인의 그 책을 어떤 걸 선물 받으셨어요? 책 보통 이제, 제목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시집이에요? 예, 아, 시집이에요, 시집. 이번에 가서 응. 받은 거죠? 아니야, 보통, 아니야. 전에 20대. 아니면은, 그 김종화 장로님이 나 저기 시인 부산문화에 등단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저한테 김 선생한테 이런 이분의 글이 그 정우승 작가님이나 이혜인 수녀 글도 저한테는 그렇게 결이 그렇게 괜찮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뭐를 막 생각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술술 예, 익히는. 편안하게 쓰는 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도 그러셨잖아. 그죠? 이게 독서를 같이 해서 그랬는지 이혜인 수녀님하고 저하고 결이 맞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도 그래갖고 그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진짜 예, 자연, 꽃, 뭐 있는 걸 그대로를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 맞아요. 있는 그대로.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 그냥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너무 깊이 생각 안 해도 되고, 예, 읽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래, 내 삶이야, 라고 느껴지게, 예, 그렇게 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순녀의 편안하게 이렇게 보고. 시가 엄청 많네요. 이해순녀의 시 많아요. 느낌 해갖고 예, 들어가 보니까 예,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엄청 시집도 많아요. 많이 내셨어요. 예, 하여간, 그게 많아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정우승 작가님이 나는 집에 갔을 때, 누군가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책이 없으면 이야기하기 싫다. 음,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풍부하거든요. 근데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너무 업무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 그 책을 읽지 않고는 시를 쓰지 못한다고. 그래가 어저께 이제 그 책 독서 그거 때문에 오신 분이 이제 가전제품 얘기가 막 났어. 그 어제 이걸 이제 읽은 거를 하니까 제가 이 문장 뽑은 것들을 한번 읽어주니까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그런 이제 가전제품 얘기 났거든요. 저도 집에서 막 살림만 살지를 않으니까 가전제품 이런 데 관심이 없어. 뭐 어떤 게 좋아도.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친구 얘기가 생각났어요. 가전제품만 나오면 홈쇼핑에 오만 거 있는 거 없는 거 자기가 다 사보고. 끝에 가서 이제 조금 쓰다가 시장나서 안 쓰게 되고 안 쓰게 되고 그냥 이제 안 쓴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세월을 지나왔어. 그런 거 저런 것도 모르고. 김희 교수님 금방 내 차 안에서 내렸네요. 어디 휴게소인가? 음, 저는 음, 이제 이해 시인의 네, 시 중에서 제일 제가 이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이걸 들려주는 거거든요. 네. 되게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제가 이걸 아, 잔잔한 음악을 틀고 그렇게 하고 음, 이걸 낭송을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음, 좋아요. 제가 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늘 실수로 이어지는 날들이지만 믿음과 애정이 가득하여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불만으로 가득 찬 시간이지만 긍정적이고 명랑하여 언제라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질투와 욕심으로 상심되는 날이지만 이해심과 사랑이 충만하여 나를 누구보다 가장 아껴주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그 많은 선물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나이지만 하루하루 힘들다고 투정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음,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되게 좋아해요. 음, 너무 좋아.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나 항상 이 강의할 때마다 읊어주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게 마음이 닿은 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그냥 지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좋네. 네. 진짜. 아, 우리 최승현 좋아져. 선생님 오셨고 우리 잠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김희 교수님 지금 네, 휴게소에 나간 것 같아요. 잠깐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경이 너무 내렸어. 네, 하나. 최승현 선생님 금방 네, 지금. 네. 네, 네, 이제 들어오셨네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최승현 선생님 지금 차 안이라서 얘기 나누실 수가 없어서. 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월이 너무 아, 빨라요. 어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이 읽는 게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그런데 오늘 벌써 화요일이고, 화요일날 지금 끝났잖아요. 내일이 되면은 수요일이고, 시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금방 일주일이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빠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사진 찍었나 보네요. 네, 어,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금방 찍었는데요. 네, 잠깐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네, 최강 선생님이 안 저는 나가, 지금 비디오를 안 꺼놓고 네, 계속 있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저는 이게 휴게소라서 네. 잠깐 먼저 나갔다가 이게 대전 주간 휴게소. 네, 물도 괜찮아요. 맞춰요. 8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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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